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신축년 새해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첫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장기표의 직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제가 선배님과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장기표 대표가 지난 1년간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그걸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로 정권이 광화문 광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그 광화문 광장 빈틈 저쪽 경복궁 쪽에 지하철 통로 쪽에서 이 추위에도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반을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다. 그 평생에 일관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표 대표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 이제 선배님 뜻 다 대변한 겁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주 수요일을 집회를 하는데 연말 12월 30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10가지 이유를 적시를 해가지고 그 문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15일 안에 답변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집권 4년 가까이 돼 갑니다. 1년 한 2, 3개월 남았으니까 이때까지도 견뎠는데 못 견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반 더 가면은 진짜 나라가 거들나는 것은 물론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 자기도 이렇게 밝혔던데 대통령의 불행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지낸 사람들요,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망명 가거나 총탄에 맞아 죽거나 자살하거나 구속되거나 또 가족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 지낸 사람들의 불행이고 비극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민적 비극이고 국가적 수치입니다. 이게 중단돼야 됩니다. 이게 중단되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지금까지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극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싶어서 지난 12월 30일 날 그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속 겪어온 그 불행, 말하자면 징크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좀 끝장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랬더니 그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 다음 대통령부터는 대통령의 비극을 끝낸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징역을 살아도 많이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여튼 이 대통령의 비극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아서 그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불행한 대통령 시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등으로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구속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거의 시간이 같아요. 지금 3년 11개월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문 대통령은 그 직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묘하게도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연말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 발언을 한 이후에 특히 여권 쪽에서 이 친문 그리고 비문 사이에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야당에서도
일부 떨떠름하게 김종인 대표 같은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 대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구속도 되지도 말아야 되고 이미 석방됐어야 됩니다. 현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구속해 두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 그 이유 야간에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더더욱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한 이걸 요즘 적폐라 그럽니다. 이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 실정, 이 적폐라는 건 사인 걸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지 요즘 적폐라는 말이 또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말하자면 신적폐가 구적폐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전직 대통령들 구속시켜야 될 정도라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뭐 청와대하고 다 이렇게 교감이 돼서 하는 거고 뭐 교감돼서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러다가 뭐 당내니 뭐니 좀 반발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썩 좀 물러나는 모습을 그걸 건의할 생각 없는 걸 보이는데 즉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역시 이낙연 씨 답습니다. 뭐가 하나 제대로 똑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야당의 태도가요 참 못마땅합니다. 당연히 석방해야 된다고 딱 말을 해야 되지. 거기다가 뭐 정치적 꼼수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심지어는 또는 김종인 위원장 뭐 처음 듣는 이야기다. 뭔가 좀 석방하려고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도대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면 이 평론하는 사람들도 그건 당연히 석방돼야 될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뭔가 선거 전략용이다, 야권 분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설을 하고 있던데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것은 다분히 계략적이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감 없이 그 말을 꺼냈다고는 제가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이낙연이라는 사람 자신이 그만큼 깡단 있게 자기 소신이나 주견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처지에서 대통령하고 적어도 한번 꺼내보겠다고 묵약이 돼서 꺼낸 것인데 이낙연 문재인 팀은 이 사면 문제를 4월 달의 서울 부산시장과 연계해갖고 어떻게 하면 표심에 영향을 주는가 요거 타이밍 반응 요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 대표 지금 얘기한 대로 3년 10개월을 감옥에 가둬뒀을 때 탄핵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서 이 확정 판결 난 그 자료를 가지고 국회 탄핵 의결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거든. 그 뒤에 사법적 판단으로는 순전히 최순실 요소 이것이 국정농단인데 박 대통령 개인은 재벌들로부터 착복하고 호주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최순실이라는 요소가 무슨 삼성의 말을 사게 했다든지 이걸 가지고 지금 징역 20년이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이 지난 4년 가까이 해온 이런 것을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구속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민망스럽게 짝이 없지요. 그럼 즉각 풀어줘야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태도.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는 지난 주일에 박근혜 이명박 시대의 잘못을 사과했잖아.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면쟁이 못 꺼내겠지 그게. 예. 이게 국힘당 당원이신데 국민의힘 현 지도체제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결단해야지 뭐 건의를 받겠다. 그 다음에 뭐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야당 일각에서 장난하지 말라고 한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동부구치소의 수감 정원은 이미 초과됐고 아마 한 2,400명 정도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약 1,100명이 감염자니까 거의 절반 45%의 장 대표도 70년대 오랜 시간을 감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뉴스가 좀 남다를 겁니다. 예. 이 사태와 그것에 대한 조치에 대한 추미애 장관과 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구치소가 약 한 2,400명이 수용 인원이 되는데요. 1,100명, 지금 정확하게는 1,085명입니다. 그 반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딱 그 방에 있는 사람은 그 방에 밖에 못 있습니다. 했던. 그런데 이 국가시설에서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이는 진짜 국가가,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도 보통 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국적으로는요, 이 수용시설에서, 즉, 구치소, 교도소에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는 1,115명이구만요. 그 중에요, 서울구치소는 수용 인원이 약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동부구치소는 전적으로 국가가, 이 정부가 잘못 관리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이 관장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중요한 업무가 교정시설 관리입니다. 출입국 관리국하고 교정시설, 이 두 개가 중요한 이 관장 부서인데,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윤석열 쫓아내게 한다고 거기만 신경 썼지 여기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거는요, 추미애 장관과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여기 해당된 사람들은 진짜 이 정권을 향해서 전 이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업무가 크게는 검찰 행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교정 행정에 관한 것, 그리고 출입국 관리 사무, 이 세 가지인데, 사실 검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것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용회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정행정,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전국의 교도관 수도 16,000명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국 관리 업무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요. 작년 1월 2일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했으니까, 후임자가 지명됐지만 아직 퇴임 안 했으니까 딱 1년 동안 한 일이, 지금 장 대표 말대로 윤석열 때려잡기에만 온 신경을 퍼붓다 보니까 저기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32일 만에 구치소에 견학하듯이 갔다 왔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국무총리하고 같이 갔다 온 거. 그래서 이 여론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서 법무장관 추미애, 그 다음에 인간 추미애에 대해서, 그 인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과 비난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문 정권에 이게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에 4차례 구치소의 문제에 대해서 뭐 엄정하게 예방 조치를 하고 뭐 조치를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확보 문제에 있어서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지시했다 그러고, 동부구치소 문제가 생기니까 4차례 지시했다 그러고. 장 대표 어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태도에 대해서. 언제라도요, 이 책임은 전혀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부하라 그럴까 하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뭐 여기라고 해서 안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문제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이런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비켜서는 이런 자세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요즘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SNS도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데 뭐 많이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추미애 장관 사과를요, SNS에 했더라고요. 말하면 페이스북에 있는데, 이 거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말하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또 법무부에 또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딱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되지, 무슨 뭐 SNS에 글이나 쓰고 앉아있는 이런 태도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이고, 딱 그 밀폐되어 있는, 자유가 일체 박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반이 확진자니까, 거기다 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면회도 잘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뭐 포기한 지 오래됐지요. 헌법사에서 약속한 데는 수시로 기자회견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했다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정지 가처분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대변인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을 대신 낭독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구치소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기자들 앞에 10여 회 이상을 아마 노출돼가 뭐라고 질문에 답변도 하고 뭐 화풀이도 했겠는데 이 대통령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게 새해를 맞이하고도 동부구치소 문제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여전히 숨고 있다.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공수처장 김진욱이지? 예, 김진욱입니다. 같은 법조인인데도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돼가지고 김진욱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아마 국회로 발송된 것 같은데 헌법 위반인 유령기관이고 그 유령기관의 장을 또 인사청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위헌, 그다음 위법이 자꾸 쌓여가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제1야당이 이거 어디 저지할 방법이 없나요? 저 인사청문회 자체를 저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위헌 기관에 그 하는 거 그거 뭐 해봐야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또요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따져봤자 말하자면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야당이 보이콧을 해도 지금 26명째 그냥 임명해 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정권이 말하자면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에 형식적으로나마 덜러리 써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거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거부해야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지난달에도 한 2차례 강조를 했는데 지금 뭐 104석의 의석을 가지고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입법 독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러리 서주고 통과되면 뭐 손팻말로 이렇게 독재 반대. 장기표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 의석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으면 이거나 마나나 극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확실을 하는 바인데 이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보이콧 해야지요. 저는 그 절대로 그 동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작년도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금년도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작년에 어려웠던 게 두 가지인데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고 또 다른 하나는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씨 쫓아내기 위해서 말하면 광란에 가까운 짓을 했는데 이게 지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백신이 도입되면 극복될 것 같고 아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제기됐는데 저는 이 사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너무 오래 징역을 살렸으니까 석방돼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 하다가 법원에 의해서 무려 2번이나 이렇게 거부당한 거 이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말하자면 국정 운영을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또 자성도 좀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뭐 그렇든 저렇든 하여튼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그런 해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사를 보면 정말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이 정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하면 다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 정권의 실정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 정권이 말하자면 물러나지 않을 때는 금년도에는 국민의 힘으로 저는 반드시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표 대표의 건의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그거는 헌법에 서약하고 한 것이니까 헌법적 약속입니다. 그거 안 지키는 건 그건 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쯤 보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가 아마 새해 들어서 가장 혹한기 같은데 그래도 내일 모레 예. 6일 날 수요일 날 경복궁 예. 그 7번 예. 6번 출구. 예. 출구에서 오후 3시에 예. 여전히 집회를 하시지요. 예, 합니다. 예. 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튜브로 많이 유튜브에 시청. 예. 지금 장 대표가 주재하는 수요 골기 대회가 엄청난 조회수가 오르고 있어요. 장외에서 많이 모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해도 결국 SNS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많은 호응이 있고 그 중심에 혹한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올 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